제가 쳐다보니 손자도 저를 쳐다보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활짝 웃었어요. 저는 너무 귀여워서 아이 손을 만지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옆으로 확 빼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지시면 안 되죠? 저는 며느리의 호통에 너무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라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니? 이 아이는 아직 순결한 상태라고요. 어머니 더러운 손이 닿아서 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나 화장실에서 손 깨끗이 씻고 왔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서 더러운 걸 얼마나 많이 만지셨겠어요. 그게 손에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사실이잖아요. 옅은 만지는 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보기만 하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벙쪄 있었습니다. 이미 면역 체계는 다 갖춰졌단다. 우리가 이렇게 만진다고 무균실에 있는 아기처럼 위험하지 않아. 어머님 저도 알아요. 어머님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그래요. 정말 혹시라도 아이가 안 좋은 영향 받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한테 더러운 병균 취급을 당하다니요. 정말 억울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선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섰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손자를 보러 간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더럽다며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화내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한 듯 보이네요. 오늘은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 했지만 자신을 푸대접했던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받은 박복수님의 사연입니다. 이후로도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이 된 박복순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여러분들 사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사연을 들을 때마다 새로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의 이야기지만 마음을 다해 공감을 하다 보니 마치 아는 사람의 일처럼 제가 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연에서 들어왔던 안 좋은 일들이 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몇 년 전 제가 참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 며느리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겪으신 일에 비해 많이 심각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슬프고 아팠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제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금에 와서야 용기를 내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하니 많은 응원과 위로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명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안산 토박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부터 살았어요. 그리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는데 형제가 많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셔야 했어요. 그중 막내였던 저는 이쁨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일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 대신 저를 돌봐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가르쳐 주는 언니, 오빠가 멋있어 보였고, 저도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죠. 그렇게 저는 잘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방에 있는 사범대학에 합격을 했고, 이후 전문 교육 과정을 밟았어요. 학비를 제 힘으로 벌었어야 해서 2년 정도 학교를 쉬긴 했지만 26살이 되는 해에 저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기에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보다 국어가 좋았거든요. 가족들도 저를 참 자랑스러워 해줬어요. 80년대 당시에는 교사가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제가 워낙 남자에 관심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는 제가 결혼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워낙 제 걱정을 하다 보니 저 또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여기저기서 선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1년 동안 거의 20번 이상은 선을 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저를 별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면 제가 상대방을 별로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점점 자신감과 의욕이 사라져 갔습니다. 정말 이러다 평생 혼자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다 이모가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한번 선을 보라고 했죠. 저는 역시나 안 될 것 같아 거절했지만 이모의 간곡한 부탁에 선을 나가게 되었어요. 상대방으로 온 남자는 참 순수한 남자였어요. 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가 좋았는데 정반대였어요. 그 남자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만났을 땐 제가 상대방 남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었거든요. 제가 선을 워낙 많이 봐서 익숙해진 탓인지 아니면 이 남자랑은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해서 마음이 편해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도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참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참 신사다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헤어질 시간이 되니 오히려 제가 아쉽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먼저 술 한잔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어느새 제 마음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도 그 남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 다정하고 세심했어요. 그렇게 1년간의 교제를 마치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미 결혼하신 주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번 시어머니 눈에 나면 오랫동안 괴로울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최대한 조심스레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는 참 인간적이시고 다정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니 성격을 닮은 것 같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계속 받아먹은 데다가 긴장을 너무 한 탓인지 갑자기 속이 안 좋더라고요. 체한 것이었어요. 제 얼굴이 하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에게 물을 주시고는 가게 주인에게 바늘을 빌려오셔서 제 손을 따주셨어요. 그리곤 등을 두드려 주셨죠. 저는 첫 만남을 망쳐버린 제가 너무 쉬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손은 제 어머니처럼 정말 따뜻하셨죠. 시어머니 덕에 속은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미처 표정을 숨기지 못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귀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이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 6개월 이후에 저희는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딸이었죠. 그리고 2년 뒤 또 자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딸을 가졌을 때도 아들을 가졌을 때도 세상 누구보다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주변 다른 선생님들이 말해주신 것과 많이 다르더군요.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와 남편이 싸우게 되면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이 사실을 제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니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면서 말이에요. 그제야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언젠가 제 아들과 딸이 결혼하게 되면 그런 시어머니, 장모가 되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 보는 실력도 남다르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세심한 것까지 알려주셨고 제가 힘들어할 땐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교사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남편에게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시어머니를 만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남편은 자기를 만난 게 아니라 왜 시어머니냐면서 삐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몸이 약해지셨고 딸이 대학교 3학년,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어요. 영원한 제 편을 한 명 잃은 기분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관을 묻으며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평생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 드린 것 같아 마음에 걸리네요. 다음에 생에서도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실 거죠?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요. 항상 저희 가족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위에 가셔서는 편히 쉬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서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의 걱정은 이제 없는 듯 보였습니다. 딸도 좋은 남편감과 잘 결혼을 했고 아들도 결혼할 여자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 참 배려심이 깊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행여 아내 될 사람한테 붙잡혀 살지 않을까 남편과 걱정하곤 했었는데 데려온 사람을 보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참하고 조용한 성격인 듯 했어요.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던 날, 저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뵀던 그 날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는 저처럼 엄청나게 긴장을 한 듯 했어요. 꼭 예전에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나연양.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랑은 친구 사이였다고요? 예. 이전에 대학 시절에 같은 수업을 듣다가 친해졌어요. 목소리가 참 좋네요.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요. 먹고 이야기해요. 저와 남편은 최대한 그 아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어요.